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생각할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2017년 5월입니다. 당시에 성동경찰서에서는요, 딸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왜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옥수역 출구로 돈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다는 제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옥수역 인근으로 출동을 합니다. 옥수역은 서울에 있는 역이에요. 요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 중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의 그 돈을 가지러 온 그 사람이 있을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저기에 이런 차림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힙색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힙색이라는 걸 메고 있는 한 남자가 포착됐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여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 많은 그 보이스피싱 직원들 또는 사기, 돈과 관련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힙색을 메고 다녔던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를 보자마자 이거는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이다 라고 의심을 해서 그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제압을 당한 그 사람은요, 사실 보이스피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무고한 시민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제압 과정에 폭력이 가담됐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항을 하고 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이 무고한 시민은 너무나 과도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그 사건 현장을 영상으로 보실게요. 사건 조정의 여러 가지 전제 중에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 장치를 빨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자, 보도에 따르면요, 경찰은 시민의 목을 조르고 또 얼굴 전면 그리고 눈 쪽에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제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에요. 얼굴을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물론 이분이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는 이미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걸 가져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니 엉뚱하게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경찰한테 맞았다고 하면 누구나 굉장히 화가 날 일이었어요. 제압 중에 몸에 상처도 나게 돼서 이런 상처를 이제 몸 곳곳에 입으셨다고 하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니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경찰이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들은 경험에 의해서 또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이스피싱의 일원들이 힙색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 특히나 옥수역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출연한다라는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가 범인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소속인지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았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경찰은요, 이 모든 과정이 범인을 잡기 위한 시행착오 속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그에게 사과를 했어요.
아니, 사과를 했다고 끝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시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그날 평소하고 다름없이 그냥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힙색을 메고 한가로이 옥수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일 그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뒤에서 아마 경찰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그를 부르면서 난 경찰이다, 너 거기 서라, 신원을 밝혀라 라는 이야기를 그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 이제 무대기에 경찰들이 뒤로 자기를 달아오고 자기를 제압하려고 하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경찰이기보다는 인신매매를 하러 오는 어떤 단체 조직인 줄 알고 굉장히 겁이 났고 거기에 맞서서 완강히 저항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물론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민이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무고한 시민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이 그에게 와서 운동하셨어요? 라고 묻고 많이 다쳐있는 그를 내비두고 오히려 같이 제압을 도왔던 동료 경찰이 다치지 않았는지의 부상 여부를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형사들의 말과 행동이 이 무고한 시민에게는 어떤 진심 어린 사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억울하니까 이걸 알리게 된 거고요.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그쵸? 물론 경찰이 초반에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가가서 우린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먼저 그를 제압하기 이전에 귀로는 못 들었을 수 있지만 경찰 배지를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냐라는 거에 비난도 있었고요. 그쵸? 사실 명백한 오해가 낳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게다가 무성의한 태도로 이 피해자를 대해줬고요. 이게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찰도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어디 무서워서 길거리 다니겠어요? 시민들을 보호하고 어떤 국가 질서를 만들려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데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폭행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좀 답답하냐고요. 그쵸? 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울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해당 형사들뿐만이 아니라 성동경찰서의 형사계장 또 형사과장님까지 다 대기 발령이 난 상태라고 해요. 여론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저질렀는데 고작 대기 발령이 뭐냐, 중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원래 경찰 내에서 그 감찰 대상자는 대기 발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감찰을 받는 게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문제야, 우리나라 경찰이 말이지 뭐 다 저래가지고 이거 나라가 다 이 모양이야 라고 그냥 섣부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접어두시고 최근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 사건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